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저는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모성간호학을 강의하고 있는 오정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성간호학은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남학생들이 앉아있는 걸 보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모성간호학인 것 같아요. 남학생들은. 그런데 저랑 같이 하면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강의는 전반적으로 비슷하죠. 모의고사 6회 문제로 12시간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모성간호학 단원별을 보게 되면 출제 빈도수가 높은 부분이 주로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고위험. 그렇죠? 고위험보다는 정상적인 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거는 정상적인 임신, 정상적인 분만, 정상적인 산후과정, 그다음에 폐경기. 이쪽으로의 문제들이 다른 파트에 비해서 조금 더 높게 출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관련돼서 고위험과 관련되는 문항들도 제법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것들이 거의 반을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지만 문제풀이보다는 기본 개념 정리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정립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면서 또 국가고시가 과목 수가 좀 많잖아요. 그래서 과목별로 시간별 분배 잘 정리하셔서 최종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1회입니다. 1번 여성건강 간호 제공자의 역할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옹호자의 역할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옹호자는 몇 번? 그렇죠. 문 닫가지에 옹호라는 말이 써 있어서 금방 찾을 수는 있었을 겁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건강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정치, 사회적인 역할, 가족 중심적이다. 여성 중심의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죠. 간호 제공자의 역할, 자가간호와 자가검진 교육을 하는 것이다. 교육자의 역할이죠. 그 다음에 전문직 여성으로서 여성의 역할 모델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역할 모델의 역죠.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시면 그 내용들이 그대로 닫가지 항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공자의 역할, 옹호자의 역할, 교육자의 역할, 역할 모델의 역할, 정신 사회적인 역할이 오지선다 그대로 들어가 있죠. 스킵합니다. 2번 여성 생식기 기능과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를 고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성의 정상적인 생식기 기능 구조는 해부학적인 구조, 기능은 여러분들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남성 생식기 구조도 여러분들이 모성간호학 공부할 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시험에는 남성 거는 안 나와요. 나오는 건 여성 위주로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1번. 혈관 분포가 많고 혈액 공급이 잘 되어서 성적 흥분 시에 발기되며 남성의 음경과 상동하는 기관은 대음승 그러면 안 되지. 질전정은 아닌 건 아시겠죠? 뭐죠? 성적 흥분할 때 발기되고 음경과 같다라는 거는 음핵이죠.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은 점액을 분비하여 질을 축축하게 만든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자, 저랑 눈 마주친 학생. 아니야? 자, 질은 점액을 분비하지는 않죠. 그쵸? 그다음에 질은 축축하게는 되어 있는데 이 축축하게 만드는 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점액질은? 바르톨린샘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2번은 틀린 거죠. 바르톨린샘, 성전 흥분 시 다량의 동그라미에서 알칼리성 점액을 분비하죠. 그래서 알칼리성이야지만이 정자가 활동성이 훨씬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알칼리성 점액이 나온다 기억하셔야 되겠고 질내를 윤활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 양옆에 두 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3번 바르톨린샘이 정답이죠. 4번 치구에서 회음부까지 양측 앞뒤로 길게 뻗은 두꺼운 피부주름 음낭과 비슷한 거 음낭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대음순이에요. 그 다음에 모낭이 없고 성적 흥분시 붉어지며 요도와 상동기관 소음순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여성 생식기 기능과 구조를 문제에 넣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가 다 각각의 문제로 분리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최소 이거는 꼭 외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인물에 보세요. 여성 생식기 기능과 구조가 나왔는데요. 치구는 거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음순, 소음순, 음액 지금 문제 2번처럼 나오는데 이렇게 길게 나오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외우게 하려고 저는 뭐 하고 이렇게 썼지만 시험 문제는 단답형으로 나올 수 있어요. 특히 남성의 구조와 여성의 구조하고 동일한 기관들이 뭐냐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대음순 지금 닭가장에 나왔던 거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지방 조직이 많고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땐 꼭 별표하세요. 대음순은 뭐와 비슷하다? 음낭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다. 소음순도 닭가지하게 성적 흥분시 붉어진다 되어 있고요. 남성의 뭐와 같은 기관? 요도와 같은 기관 기능하시고 음핵 많이 나오죠. 혈관 분포가 많아서 혈액 공급이 잘 돼서 성적으로 흥분하게 되면 발기하는 조직과 같습니다. 그래서 남성의 발기 조직은 음경이죠.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질전정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바르톨린샘도 지금 나오죠. 자, 바르톨린샘은 몇 개의 분비기관을 갖고 있어요? 2개 기억하셔야 되고 지금 두 번째 땡이 가비톨린샘의 가장 대표적인 질문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땡은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특히 세 번째 감염이 되면 당연히 환웅이 촉진되고 네 번째 별표요. 임균의 좋은 은신처가 되는 게 바르톨린샘입니다. 다음에 요도근은 자 여자가 짧아요, 남자가 짧아요. 여자가 짧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음부는 별표를 좀 하셔야 되겠죠. 가장 골반의 아랫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회음이죠. 그래서 골반 내부 구조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음 근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항문 올림근, 질요도, 항문 요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항문 올림근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항문 올림근을 구성하고 있는 세 가지 근육은 무엇이냐? 이게 시험 문제 나왔었죠. 자, 이게 뭐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치골 미골근, 장골 미골근, 치골 직장근.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이랬을걸요. 치미, 장미, 치직. 그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세 가지 중에 출산과 관련돼서 약해지는 근육이 뭘까요? 케겔 운동에 의해서도 강화가 되고 회음부 근육을 강화시키는데 분만시 이 셋 중에서 약해지는 거 출산하면서 그렇죠? 뭐죠? 치골 미골근이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치골 미골근을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물론 회음체도 케겔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강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3번 에스트로겐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성간화 공부할 때 호르몬 중에 가장 많이 외워야 되는 호르몬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그래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유인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도 10문제 이상 바꿔서 낼 수 있거든요. 물론 대표적으로 1, 2, 3, 4, 5로 나오긴 했지만 그죠? 그만큼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은 꼼꼼하게 완벽하게 정리한다라는 거를 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에스트로겐을 물어보는 거죠. 자궁경각 점액의 견사성은 어떻게 돼요? 증가시키죠. 양치 모양은 증가시키죠. 그래서 견사성 및 양치 모양이 감소한다. 틀렸죠. 둘 다 증가하는 것이고요. 유즙을 분비하는 선방세포 젖샘 소엽을 발달하는 거는 에스트로겐이 아니죠. 얘는 뭐예요? 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이죠. 뇌하수체에서 FSC를 분비 억제하고 LH 분비를 촉진하는 거 에스트로겐이죠. 답은 3번이죠. 자궁의 운동성을 저하시키는 거. 평활근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게 뭐였죠? 프로게스테론이죠.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자궁의 운동력을 떨어뜨리죠. 경관 점액의 점성도가 증가하고 기초체온이 상승한 것과 관련된 호르몬은 프로게스테론이죠. 에스트로겐은 뭐예요? 점성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닭가지 오봉은 프로게스테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렇지만 유인물에 보시면 에스트로겐 가장 난이도 하문제로 들어갈게요. 난소에서 나타나는 아니면 난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 그럼 세 가지부터 외우셔야 되겠죠.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릴락신. 난소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3개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제일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자, 에스트로겐 자궁 내막을 비우시키죠. 자궁 근육을 증대하고 혈액 공급 증대하고 특히 두 번째가 제일 많이 나오죠. 점액 분비량이 증가하고 폐하 증가하죠. 그 다음에 점성도가 떨어지게 돼. 점액 분비량이 많아지면서 점성도가 떨어지고 견사성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정도가 더 많아지게 되고 현미경상에서 고사리 입모양의 양치 엽상이 형성이 되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난관의 운동성을 촉진하게 되고요. 유방, 특히 유방에서 아까 닭가장에서 선방세포 젖샘 소엽은 프로게스테론이죠. 근데 유방에서 문제를 또 에스트로겐하고 비교해서 내려면 유방의 젖샘관이 발달하는 거는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렇지만 선방세포 젖샘 소엽은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거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FSH 분비 억제하고 그다음 LH 분비를 촉진한다. 맞죠? 뼈의 성장 촉진을 하죠. 자, 여러분들 폐경이 된다라는 거는 어떤 호르몬이 없어지는 거죠?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폐경이 되면 에스트로겐이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폐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경이 되면서 골다공증이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처럼 뼈의 성장을 촉진하는 거는 에스트로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은 혈액 응고 인자를 증가하게 되죠. 또 섬유성은 증가를 하게 돼서 혈전, 색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을 보세요. 자, 배란 후 7, 8일째 가장 많이 분비된다. 임신 시 당연히 증가하는 거고, 자, 세 번째 땡별표 자궁 내막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수정란을 착상하고 임신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궁 내막을 유지할 환경을 만드는 거고요. 자궁의 운동성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동운동 촉진해서 수정란을 운반하게 되고 특히 몇 번째죠? 6번째 땡. 자궁 경관, 점액 점성도 상승하고요. 당연히 분비물이 줄어드는 것이고 또 견사성, 양치 모양이 감소하게 되죠. 그래서 어때요? 정자 통과를 어렵게 한다라는 것이고 선방세포 젖샘 소염 나왔고요. 또 우리가 기초체험법으로 피임을 계획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 물론 임신을 계획할 수도 있고 피임도 계획할 수도 있는데 기초체온과 관련되는 것이 뭐였어요? 프로게스테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또 내하수체 호르몬에서 FSH 분비를 촉진하는 것도 프로게스테론이죠.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릴락신은 조산을 예방한다. 경관을 부드럽게 해준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전 두 가지는 확실하게 외웁니다. 4번. 태아 시기별 발달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고환이 음낭에 내려와 있는 시기. 그렇죠? 이미 온 거는 9개월째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주가 아니라 그렇죠? 36주. 그러면 24주는 이거 어떤 거와 관련돼 있죠? 음낭에 내려오려고 그렇죠? 서해부에 자리를 잡은 시기가 6개월, 24주라는 거죠. 이미 내려온 거는 9개월인 거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지방 축적으로 몸이 둥글둥글해지며 체중 증가가 현저한 시기는 몇 주? 36주. 그래서 여러분 10개월 동안의 체중이 우리 보통 평균 몇 kg가 늘어나죠? 10에서 12kg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많이 그때까지도 이제 물론 체중이 늘긴 하지만 마지막 한 달이 체중이 제일 많이 늘어요. 그래서 자, 이때가 아기가 지방 축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체중 증가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게 9개월째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썰 패턴 우리 아동에서 배웠죠. 만들어 생성되는 시기는 언제? 28주. 그렇죠? 완성되는 시기는 36주. 그런데 뭐 35주가 지나도 충분히 완성된다. 그래도 틀린 문항은 아니에요. 그 근처니까. 36주가 더 외우기가 쉽고요.
그래서 생성되는 시기라 그랬으니까 28주니까 틀린 거죠. 자, 폐 기능이 완성되는 시기는 32주다. 아니죠. 폐 기능이 완성됐다라는 거는 설페턴트가 다 충분히 생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32주가 아니라 36주, 9개월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LS 비율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LS 비율, 레스틴하고 스핑고마이올린 비율이에요. 이 비율이 몇 대 몇이 돼야 충분히 성숙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2대 1. 임신이 개월수가 증가할수록 얘는 계속 늘어나요. 그렇지만 스핑고마이엘린은 늘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2대 1이 돼야지만이 충분하게 폐성숙이 됐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태동이 느껴지는 시기는 몇 개월? 그렇죠. 5개월이죠.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태아 발달을 봐보세요. 태아 발달 순서는 수정란에서 배압, 태아, 이 순서로 가는 것. 이건 어렵지 않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배아기 상태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거는 한 두 달? 그쵸? 2달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8주. 그래서 이때 기관이 발달하면서 외형이 만들어지긴 시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임신 초반에 주의하라 하는 거예요. 물론 유산될 수도 있어서 주의해라 라고도 하지만 선천성 기형이 가장 유발되기 쉬운 시기가 언제다? 2달까지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근데 2달까지 외웠어. 열심히 외웠는데 시험 답가장에 갑자기 수정란, 배아기, 태아기 이렇게 나와버리면 헷갈린다고요. 그 가장 중요한 시기는 배아기이다라는 거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아가 발달하는 순서가 가장 많이 발달하는 건 가장 처음에 발달하는 게 뭐죠? 신경계부터가 발달해요. 그렇지만 기능을 먼저 발휘하는 거는 심맥관계죠. 그래서 임신을 확인하는 게 뭐였어요? 심박동수 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맥관계라는 거 동그라미 하셔서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아의 시기별 주요 발달 과정 별표 많이 하세요. 이거는 정말 외워야 돼요. 자, 성감별이 가능하다는 몇 개월? 3개월. 그쵸? 성을 구별할 수 있어요. 여자애다, 남자애다. 그래서 3개월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소변이 만들어지는 게 3개월이라는 거. 그래서 성과 소변 3개월 기억하셔야 되고요. 4개월은 거의 안 나와요. 그 다음에 5개월이 많이 나오죠. 피탈라트톤 이때 물론 피탈라트톤도 그 전에 들리긴 하지만 박동수는 자 피탈톤이 들리고 중요한 거는 태동이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태동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6개월에서는 첫 번째 땡별표요. 고환이 음낭으로 내려오려고 서해부에 자리 잡고 있는 시기 많이 나와요. 그래서 6개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7개월은 아까 설펙턴 만들어지는 시기.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고 9개월 지방축 쪽으로 몸이 둥글둥글해지고 체중 증가가 현저한 시기. 그 다음에 또 나왔었죠. 고환이 음낭에 확실하게 내려온 게 언제다? 9개월이다 기억하시고 또 폐성숙이 됐다라는 게 9개월. 그래서 LS 비율 2대 1이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최소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임신 중에는 혈액순환계 변화가 일어나죠. 물론 혈액순환계 아니죠. 온몸의 전신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자 문제는 혈액순환계 쪽에 문제를 내려고 이렇게 낸 거죠. 혈액순환계의 정상적인 변화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거예요. 자 혈액응고인자 요소의 감소로 혈액응고가 지연된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그럼 뭐죠? 혈액응고인자 요소가 증가하게 되죠. 그쵸?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심박출량은 임신 초기부터 증가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초기부터 증가하고요. 특히 25에서 30주 전에 훨씬 많이, 물론 30에서 50%까지 증가한다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뒤로 갈수록 더 증가하게 되죠. 답은 2번이고요. 하지 부위의 기관혈량의 지연으로 대퇴정맥압은 감소한다. 증가하는 거고요. 혈액량의 증가로 체순환, 폐순환 저항이 모두 증가한다. 감소하는 것이죠. 자, 혈액량이 증가했어요. 그런데 몸에서는 정상 혈압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체순환과 그다음에 폐순환 저항이 모두 감소하는 노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증가한다 틀렸고요. 치과의에서 앙아이로 바꾸면 심박출이 증가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되죠?
앙하이로 바꾸게 되면 떨어지게 되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측하위에서 앙하이로 바꾸면 심박출량이 떨어지게 되죠.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래서 심혈관계를 정리를 해드렸고요. 다음 문제도 보시면 비뇨기예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뒤로 가면서 계속 각 파트별로 정리가 할 수 있어서 정상적인 임신과 관련된 신체 기관의 변화는 다 한 번씩은 다룰 겁니다. 자, 첫 번째 심혈관계죠. 자, 좌측 심방으로 전이가 되고 좌심실이 커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심박출량 별표하세요. 자, 임신 초기부터 증가가 되죠. 혈량도 증가하고 산소화 요구도 증가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동그라미 해야 되는 거 어디다 해야 될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출제자, 내가 시험을 낸다고 어디서 낼까? 32주요. 그렇죠? 가장 최고조가 되는 시기가 언제냐고요? 8개월이라는 거. 32주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혈액량도 많고요. 심박출량이 최고야. 8개월 때. 그럼 어떤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위험할까요? 심장질환이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병 인부는 32주. 이때가 좀 위험해요. 그 다음에 분만 직후가 또 왜 위험할까요? 분만하고 나면 태아가 나오죠. 태반 나오죠. 그러면서 그쪽으로 피가 다 몰리고 또 몸에 흐르는 혈액량 전체적인 그 산부죠. 아기를 낳았으니까 산부의 혈액량도 굉장히 많이 증가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심장병 환자는 임신 몇 주? 그렇죠. 32주 8개월 분만 후 직후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시기라는 거. 그래서 심장병을 갖고 있는 인부의 케어에서 요 문제가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좌측 행화야, 이거 넘어가도 되겠고, 다른 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혈압은 크게 변화는 없어요. 그렇지만, 하지 정맥압, 점점점 자궁 사이즈가 커지면서 아래 하지 부위를 압박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지 정맥압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와 외음부의 정맥류가 유발하게 되고, 치질도 나올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체위성 저혈압. 그래서 특히 체위성 저혈압 마지막 땡이 체위성 저혈압이 왜 나타나는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체위성 저혈압 별표하세요. 이것도 문제 많이 나와요. 자, 앙화의 자세로 누워 있는데 자궁이 커져 있죠. 그래서 하대 정맥을 눌러요. 그래서 하지에서 위로 올라가는 귀환 혈액량의 저하가 있어서 혈압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를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 치기로 바꿔야지만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순환혈액량 또 나오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인 빈혈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임신이다 그러면 드라마에서 배우들이 임신이다 그러면 어떤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대부분은 입덧하는 거. 갑자기 잘 먹던 사람이 밥 먹다가 올린다. 음식 냄새 임신? 이러죠.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갑자기 또 왜 자꾸 오한이 나고 춥죠? 감기 걸린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임신을 의심할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어지러워. 이렇게 어지럽지? 갑자기 있다가 피식 쓰러지고 이러죠. 이게 생리적인 빈혈이에요. 그래서 인부의 대표적인 거는 생리적인 빈혈. 이것까지는 알아. 근데 생리적인 빈혈이 왜 생기냐? 이것도 시험 문제야. 그러면 늘어나는 혈류량에 비해서, 그쵸? 혈장량이 더 많이 증가한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희석이 돼버리죠? 그래서 생리적인 빈혈이 나오게 되고요. 또 하나, 우리 빈혈의 기준, 우리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수치는 얼마죠? 12에서 16. 그렇죠? 그런데 빈혈이라고 하면 10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헤모글로빈 10. 헤마토크릿 얼마? 우리 큰 소리로 34. 이거 꼭 외워야 돼요. 단답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WBC는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임신 중기부터 WBC가 증가해요. 그 다음에 산욕기에도 WBC는 증가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만실 실습학원, 분만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왕절개한 산모들 케어할 때 제일 많이 잡는 게 이 WBC 증가하는 거 보고 뭐라고 잡았죠, 여러분들이? 감염의 위험성 잡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중기 이후의 인부나 그 다음에 산욕기, 그쵸? 산욕기, 앞쪽의 산욕기 초반이죠. 그러니까 분만 직후에 WBC 수치가 올라가는 거는
정상적인 산부의 생리적인 반응이고 인부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감염으로 잡았을 때는 잘못된 걸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WBC가 올라가는 거고 혈액 응고 물질이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혈전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산욕기 뭐가 나오죠? 혈전성 정맥염 하실 겁니다. 정맥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죠. 혈전증.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관련해서 올라가고요. 단백질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기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임신 중에 나타나는 비뇨기계요. 그래서 방금 전에는 심혈관계였고 비뇨기계도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개인적인 숙제 해 오셨어요? 하셨어요? 자, 지금 저랑 눈 마주친 학생, 그랬더니 바로 고개 숙여요. 자, 6번 몇 번일까요? 자, 큰 소리로. 몇 번? 2번. 자, 2번 좋아요. 자, 임신 2기에는 증대된 자궁이 방광을 압박해 빈뇨가 발생한다. 물론 임신에서 빈뇨가 발생하는 거는 맞죠? 자궁이 커지니까 빈뇨가 발생하는데 2기는 아니에요. 자, 빈뇨가 발생하는 거는 1기와 3기 때 빈뇨가 발생하게 되죠. 자궁이 커져서 자궁 앞에 뭐가 있죠? 해박족 구조로 방광이 있게 되죠. 커지니까 방광을 자꾸 누르다 보니까 빈뇨가 발생하는데 여러분 유인물 잠깐 봐보세요. 그래서 그 빈뇨 찾으셨어요? 유인물에? 그쵸? 거기에 중기에는 방광이 어디로 들어가요? 복강으로 들어가니까 중기에는 빈뇨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쵸? 복강내에 위치하여 압박이 감소해서 2기에는 그쵸? 빈뇨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좋아요? 그럼 2번은 틀렸어. 자, 그러면 뒤에 남학생 2번 틀렸죠? 그랬더니 씩 웃었어요? 그럼 다음 몇 번? 몇 번? 자기를 말하고 있는 거야. 자기도 2번이어서 같이 찍어서 작지 2번이어서 웃은 거예요. 자, 그럼 2번은 답이 아니야. 그럼 내가 한 게 맞은 것 같다. 자, 저보고. 몇 번? 4번? 자, 4번 볼게요. 요관 내 소변 정체와 그렇죠. 소변이 정체되죠. 그 다음에 소변 중 아미노산 포도당의 배출로 인해서 비뇨기계 감염 위험이 더욱 증가한다. 맞는 거죠. 자, 그 문제, 그 답과장에 있는 게 유인물에 있나요? 있네요. 그쵸? 네 번째 땡. 신장 기능 증가로, 그쵸? 소변을 통해서 영양 물질들이 배출이 돼요. 그래서 당도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산도 나오게 되고 비타민도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테리아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번. 자, 좌측 신장과 요관의 팽대가 더 흔하게 나타난다. 자, 자궁이 커지면 왼쪽으로 치우쳐져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요? 오른쪽으로 치우쳐져요. 그래서 우측으로 치우쳐지기 때문에 우측 신장, 요관의 팽대가 더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좌측이 아니라 우측인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사구체 여과율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죠. 신혈관의 저항력이 감소되게 되죠. 소변에서 단백질이 검출된다. 자, 물론 밑에 아까 아미노산 포도당이 배출되기는 하는데, 자, 소변에서 원포지티브 정도의 소변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원포지티브의 발음이 꼬이네요. 원포지티브의 당뇨가 나오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정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단백질, 프로테인이 빠져나오는 거는 안 돼요. 인부가. 그러면 프로테인이 빠져나오는 거는 뭘 의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PIH를 의심할 수 있죠. 임신성 고혈압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검출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5번. 발목, 손가락 등의 인체 수분 축적으로 인한 생리적인 부종은 임신 초기부터 나타난다. 자, 초기부터가 아니라 그렇죠. 말기부터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보시면서 웃으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유인물만 잘 외워도 답과장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같은 문장으로 계속 들어가죠. 자, 평화의 근이 수축한다, 이완한다? 이완하죠. 왜 이완해요? 어떤 호르몬 때문에? 자, 어떤 호르몬?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이죠. 프로게스터 호르몬이 근육들을 이완시키는 역할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평활근 이완을 시켜서 늘어나고 커지고요. 그 다음에 자궁이 커져서 요관이 붓고 늘어가고 순요관과 요 정체를 동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게스테론, 그 다음에 방광의 압박으로 방광용적 증가, 소변 정체, 감염 가능성 증가, 빈뇨는 설명해 드렸죠. 그 다음에 사구체 여과율이 증가, 세뇨관의 흡수가 떨어진다. 이건 바로 아실 거고, 자, 글리코유리아, 경미한 정도는 정상이지만 프로테인 유리아, 단백질이 빠지는 거는 PIH를 의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땡은 닭가지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모성에서 자측이는 항상 답이에요. 그렇죠? 물론 나중에 고위험 무슨 질환에서 보면은 다른 포지션도 있지만 대부분 인부, 산부의 혈류를 원활하게 돕는 거는 자축이죠. 자축이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생리적인 부종은 임신 말기의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상지부종, 상체부종은 비정상이다. 상지부종은 뭘 의심할 수 있어요? 임신성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임신성 고혈압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혈압 상승, 단백뇨, 또 뭐죠? 부종, 뭐 체중 증가 이러한 것들이 임신성 고혈압의 증상이죠. 다음 7번입니다. 유산의 유형에 대한 것으로 옳은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고위험 임신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게 뭐예요? 유산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여학생 몇 번으로 답을 하셨을까? 응? 자, 몇 번? 얼른 컨닝해야 되겠네요. 몇 번? 표시가 없어. 그치? 몇 번? 아, 썼네. 몇 번으로 쓴 거죠? 5번. 네, 5번. 자, 완전 유산. 앞에 있는 친구가 5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완전 유산 되면 왠지 다량의 출혈을 할 것 같죠? 아니에요. 완전 유산 되면 출혈 소양이에요. 자, 완전하게 그러니까 유산이 됐는데 완벽하게 됐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소량의 출혈이에요. 통증이 심한 게 아니라 통증은 약해요. 경증 정도고요. 자궁 경부가 열려요. 완전 유산이면 다치는 거죠. 그래서 소량, 경함, 다치 세 개가 다 틀렸어요. 자, 그러면 또 몇 번이다? 1번. 절방 유산. 자, 절방 유산은 유산이 된 거예요? 유산이 안 된 거예요? 자, 그것부터 봅시다. 절방 유산은 유산이 될 뻔한 거지 유산이 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량의 출혈은 아니에요. 소량의 출혈. 정상 출혈. 피 뿌림 약간 페테키아처럼 이렇게 피를 뭐라 하냐면 쭉쭉쭉쭉 이렇게 뻗게 뭐라 그래야 되지? 소량의 출혈 이렇게 뭐 이런 형태로 약간 묻어나는 정도의 출혈을 보이는 거죠. 통증 없어요. 자궁 경부 닫혀 있어서 수태 산물이 밖으로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유산이 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1번은 앞에 다량의 출혈 때문에 틀린 거야. 자, 그럼 1번, 5번 피해갔네? 그다음 3개 남았어. 2번? 좋아요. 2번. 2번이 정답이죠. 자, 불가피. 앞에 불가피 유산, 불완전 유산. 자, 불가피 유산은 유산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유산이 된 거예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유산이 된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불완전 유산도 유산이 된 거예요. 근데 완벽하게 깨끗하게 유산이 된 게 아니라 뭔가 그쵸? 불완전하게 유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불자가 들어가면 꼭 외우라고 했던 게 뭐였죠? 앞에 불자 두 가지. 불가피 유산, 불완전 유산. 네, 너무나 맑은 눈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자, 그러면 차라리 유인물을 보고 설명하는 게 낫겠네요. 자, 제가 유인물이 이렇게 많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을 이렇게 잘 못하시면 또 말로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자, 절방유산 다시 설명할게요. 혈성 분비물 점상 출혈이죠. 통증이 없어요. 조직 유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조직 배출은 없어요. 경관도 닫혀 있죠. 그쵸? 자, 그래서 유산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임신을 지속시키면 돼요. 그런데 자, 성관계를 하면 유산이 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성관계 하지 말으라고요. 침대에서 절대 안정해야 되고요. 수분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출혈이 있기 때문에 출혈량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자.
불가피 유산, 불완전 유산 다 둘 다 유산이 된 건데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거는 경관이, 여러분 보세요. 경관을 봐봐봐. 다 닫혔죠? 그쵸? 개대가 될 때 열렸다는 거 두 가지가 뭐예요? 불가피 유산, 불가피 불완전 유산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그쵸? 개대가 두 가지 된 거보다 불가피 유산, 불완전 유산. 그래서 이거 꼭 외우셔야 돼요. 근데 자, 불가피 유산하고 불완전 유산의 차이점은 불가피는 약간 다 중간 정도, 불완전 유산은 다 심한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출혈량도 증가, 통증도 증가, 조직 배출은 없어요. 자궁문은 열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자궁 경관은 열린 거고, 불완전 유산은 다 심해요. 출혈량도 많고 통증도 심해요. 그 다음에 조직 배출이 완벽하게 돼야 완전 유산이 된 거죠. 깨끗하게 빠져나왔어. 그런데 보세요. 불완전 유산은 깨끗하게 빠져나오지 않고 안에 뭔가 조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산됐다 그러면 병원에서 뭘 확인하냐면 깨끗하게 빠져나왔는지 아니면 일부만 빠져나오고 일부는 남아있는지 이거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불완전 유산이다 완전 유산이다 구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일파반이 일부가 나왔어. 그럼 나머지 일부는 어디가 있어요? 자궁에 남아있는 거죠. 자궁에 남아있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 출혈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유산이나 불완전 유산이나 케어하는 거는 비슷해요. 자, 출혈들이 있어요. 중증도냐, 뭐 다량이냐, 그렇죠? 출혈이 있기 때문에 출혈에 대한 케어들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조직 배출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소파술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항생제 투여해야 되고요. 감염 예방도 같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유산은 완벽하게 유산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혈량도 많지가 않고요. 통증도 심하지 않고 단 수태산물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유산이 된 거, 떨어져 나온 거죠. 그리고 떨어져 나와서 경관은 닫힌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관이 닫혀 있고 깨끗하게 다 빠져나온 걸 확인했으면 어때요? 다시 자궁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 해야 되니까 자궁수축제 메덜진을 투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다음에 계류 유산은 우리 어디다 동그라미 해야 될까? 2개월이요. 사망한 지 2개월 동안 계속 남아있는 거를 계류 유산이라고 하죠. 그래서 출혈량도 약간, 경련이나 조직 배출은 없어요. 경관도 닫혀 있어요. 자, 그래서 임신 반응 검사가 처음에는 임신이었죠. 그랬다가 애가 죽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응 검사가 양성에서 음성으로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 HCG가 처음에 임신이니까 올라갔겠죠. 그랬다가 애가 사망했으니까 다시 베타 HCG 호르몬이 줄어드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습관성 유산은 몇 번이 연속적으로 유산이 되는 거죠? 3회. 이건 정의들. 그래서 계류 유산과 습관성 유산은 2개월 이상 3회.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절박과 불가피, 불완전 유산은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7번은 답은 2번이죠. 그래서 1번은 절박 유산인데 다량의 출혈해서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은 불완전 유산인데 어떻게 되죠? 자궁 경부가 닫혔다 그래서 틀린 거고, 그쵸? 그 다음에 계류 유산은 부속물 완전 배출, 뭐 동통 심함 이런 게 아니죠. 자, 자궁 경부 닫힌 건 맞고요. 통증은 별로 없고 배출도 없어요. 다 틀렸고요. 자궁 경부만 닫혔고, 그 다음에 완전 유산은 다 틀린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막상 이렇게 섞어서 내놓으면 막 혼돈이 와요. 다음에 8번입니다. 자, 초인분 오씨는 임신 11주로 암적세계 질출혈 오신구토 편춘성 복부 통증 배꼽 주위가 푸른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초음파상에서 자궁 내 태낭이 없음을 발견했어요. 자, 어떤 거죠? 어떤 질환? 자궁의 임신이에요. 자, 문제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 똑같이 드려요. 태낭이 없음을 발견했다.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간호중재로 옳은 것은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궁의 임신인 거를 판단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간호중재로 바로 연결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이야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여기서 8번에서 핵심 단어, 문제에서 핵심 단어들은 뭘까요? 임신 11주, 임신 1기죠. 초반기에 일어나는 거고, 암적세계 질출혈,
다음에 오신구토, 편측성 복부 통증, 배꼽주기가 푸르른색으로 바뀌었다는 걸 뭘 의심하는 거죠? 출혈이라는 거죠. 그쵸? 출혈을 암시하는 사인. 또 근데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초음파상에서 태낭이 없어. 그러니까 요걸로 가서 자궁의 임신이 나를 확진할 수 있죠. 이게 자궁의 임신의 대표적인 특성이에요. 그거를 다 문제에다 넣어놓고 보시는 거죠. 자, 유인물 보세요. 자, 수정란이 자궁강이 아닌 다른 장기에 착상되는 거는 자궁의 임신은 자궁 외에 임신의 수정란이 있다는 거죠. 자, 호발 부위 별표 어디다 해야 되지? 난관 임신이요. 또 어디에서 가장 많이 생겨요? 자궁 임신이? 그렇죠. 난관 팽대부. 그래서 난관 임신, 난관 팽대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정해서 난소에서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난관을 타고 여기가 난소가 있죠. 그럼 난소에서 호르몬이 나와서 수정이 해서 어디에 난관 팽대부에서 수정이 되고 난관을 타고 자궁에 착상을 해야 되죠. 그러면 자궁의 임신이라는 건 어때요? 여기가 난관이 너무 좁으면 수정란이 못 지나가죠. 작거나 울퉁불퉁하거나 막혀거나 그렇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염증이 있으면 당연히 더 그렇고요. 그 다음에 자궁내 장치 함유게 되면 못 지나가죠. 그쵸? 자,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상은 별표 많이 하셔야 돼요. 증상을 문제를 많이 내죠. 칼로 찌르는 듯한 또 동그란 편측성, 양쪽이 아픈 게 아니라 한쪽 배만 아파요. 복부 통증이고요. 그 다음에 암갈색 질출혈이요. 그래서 여러분 저혈압 빈맥은 무슨 증상이에요? 그렇죠? 피 많이 흘렸을 때 저혈량성 쇼게 증상이죠. 이건 기본에서 했기 때문에 안 외워도 돼요. 그죠? 문제는 계속 나와요. 저혈압 빈맥은. 그 다음에 자궁 크기가 8주 이내 크기고요. 그 다음에 오신구토, 그 다음에 견갑통 동그라미 하셔야 되겠고, 골반의 팽만감, 통증, 민감, 그 다음에 출혈이 오게 되죠. 그래서 쿨렌 사인이 여기서 나오고 제일 밑에 별표 심한 출혈로 저혈량성 쇼.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저혈압, 빠르고 약한 맥박, 호흡수 증가. 그쵸? 이게 시험 문제죠. 그래서 진단을 하는데 당연히 출혈이 많기 때문에 헤모글로빈, 헤마토크리 떨어지고 혈소판 떨어지고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HCG 호르몬이 왜 떨어져요? 저하가 될까요? 임신이 물론 자궁의 임신이 됐긴 했지만 어때요? 정상적인 패턴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HCG 호르몬은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맥낭의 덩어리가 만져져요. 맥낭이라는 부변이 있어요. 콜데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 자궁의 임신은 출혈을 하죠. 근데 그 출혈이 이 맥낭에 모여요. 피가 그쪽으로 고여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맥낭이 부풀어 오르는 거죠. 커져요. 그래서 맥낭의 팽만감이 느껴진다. 아까 그랬었죠?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를 했는데 태낭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맥낭에 피가 고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 맥낭에서 피를 아스퍼레이션 해서 채취를 해서 피를 확인하면 자궁의 임신으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궁의 임신의 확정 판단은 뭘로 한다? 복강경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복강경. 그래서 치료는 어렵지 않아요. 출혈이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출혈에 대한 케어들을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출혈 관리, 쇼 예방하시면 돼요. 다음에 9번입니다. 임신 30주, 7주, 35대 임산부가 자간전증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에요. 자궁이 나무 판자처럼 딱딱해졌어요. 통증이 있고 앙설색의 질출혈. 자, 이거는 뭐예요? 자, 이거는 태반조기 박리 증상을 의미하고 있죠. 내용으로 보면 태반조기 박리 증상이에요. 아, 태반조기가 박리됐구나. 이 대상자의 치료 간호중재로 옳은 것. 그렇죠? 5번이죠. 산모와 태아 심음을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 태반조기 박리의 증상과 관련되는 게 뭐예요? 자간전증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인물 같이 놓고 보세요. 증상에 있나요? 아, 원인에 봐보세요. 원인에 자궁 나선 동맥에
변성이에요. 그러니까 나선 동맥이 영양 공급, 그다음에 혈류 공급을 하는 게 나선 동맥이에요. 근데 얘가 변형을 일으키는 거죠. 변형을 일으키는 원인이 고혈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혈관질환, 고혈압이 임신성 고혈압 등 고혈압이 돼서 이런 원인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간전증 진단을 받았다는 건 혈압이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자간전적으로 혈관이 변이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다음에 자궁이 나무 판자처럼 딱딱해진다라는 게 대표적인 태반조기 박리의 특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증상 봐보세요. 증상. 자, 여기도 심한 복통을 동반한 질출혈인 거고요. 물론 은닉출혈이냐 외출혈이냐 암적색 질출혈이냐 선홍색이냐 그냥 그거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암석색 질출혈에서 은닉출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태반조기 박리는 심하게 출혈이 되는구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건 나무 판자처럼 딱딱해진다가 있으니까 바로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자궁의 긴장도가 증가가 돼서 자궁을 만지면 딱딱해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딱딱하다 보니까 태아가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태아 촉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출혈이 많기 때문에 저혈량성 쇼 지금 계속 나오죠?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는 바로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자궁의 나선동맥의 변성 고혈압 외우고요. 그 다음에 양수 과다증 동그라미 하세요. 양수가 너무 많아. 우리 나중에 또 공부하시겠지만 양수 과다증 그러면 얼마를 말하는 거지 양수가? 자, 정상적인 양수는 얼마? 1리터요. 1리터. 그러면 양수 과다는 곱하기 2. 그래서 2리터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양수 과다에서 파막이 되면은 어때요? 양수가 커져 있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막이 터지면 압력이 많으면서 압력이 많죠? 자, 여러분, 지금 양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 1리터가 있고 2리터는 2배잖아요. 그쵸? 그런데 양수가 터졌어. 구멍이 생겨갖고. 그러면 1리터에 있는 양수에서 정상적인 파막이 되는 상태보다 2리터에서 양수가 터지면 압력이 훨씬 세겠죠. 그러면 어때? 태반이 먼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수 과다증 꼭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대가 짧으면 어떻게 돼요? 정상적인 제대가 아니라 제대가 짧다 그러면 태반이 태반이 빨리 떨어질 수 있어서 짧은 태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되겠고, 증상 봤고요. 그래서, 자, 태아가 생존했다면 출혈이 심하지 않으면 질분만 해야 되고요. 태아가 너무 힘들어해요. 심하게 출혈이 되고 그러면 제왕절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땡이 지금 닭가지 항이죠. 먼저, 산모의 바이탈부터 체크하고요. 태아의 피타라트 톤을 듣고, 병상분반을 할 거냐, 제왕절개를 할 거냐,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고 출혈량에 대한 케어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오 관찰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혈량 속 쇼에 대한 케어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0번입니다. 자, 10번에서 여러분 핵심 단어들은 뭘까요? 문제에서. 자, 문제에서 키포인트를 주고 있는 거, 핵심 단어들. 여기도 여러분이 상황을 보고 어떤 질환을 갖고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간호중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우선적으로 하래요. 그럼 몇 번 생각해야 돼? 진단명 찾아야 되겠죠? 간호중재 찾아야 되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3번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 단어들을 찾아봅시다. 자, 이거 문제 봤을 때 여러분 어떤 거 같아요? 전치태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치태반은 임신 초반에 생겨요? 중기 이후에 생겨요? 중기 이후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34주예요. 중반기 이후에 생기는 거. 그 다음에 전치태반을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임신 중반기 이후에 무통성, 통증이 전혀 없고요. 다량의 선홍색 질출혈. 이게 전치태반의 정의예요. 이것만 여기까지만 딱 봐도 전치태반이구나. 알겠어요? 근데 바이탈이 맥박이 96이에요. 맥박 떨어지고 있네. 아니다. 맥박이 떨어지지는 않죠? 정상이네요. 그죠? 맥박은 정상이고요. 호흡이 빨라진 거죠. 맥박 정상이죠? 죄송해요. 호흡은 빨라지죠.
혈압은 아직은 괜찮네요. 열은 나진 않고요. 태아 괜찮네요. 그죠? 자, 태아 심박동수가 몇 대까지가 정상이죠? 정상 범위. 120에서 160이니까 144 괜찮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호흡수만 조금 빨라지고 있어요. 그죠? 자,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볼까요? 자, 전치태반은 뭐예요? 아기가 나오고 나서 태반이 나와야 되죠. 근데 애 앞에 전치, 앞전, 위치, 그쵸? 태반이 아기 앞에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내진을 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만지려고 하면은 뭐예요? 앞에 태반이 있어요. 절대 내진하면 안 된, 아기가 만져지는 게 아니죠? 내진하면 안 돼요. 질검진 안 되고요. 양수톤자를 통해서 폐하의 폐 성숙도를 측정한다요? 양숙하다? 양숙해서 뭐 이런 거 아니죠? 그쵸? 자궁의 수축 빈도 기간 사정한다? 지금 자궁 수축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나이트라진 페이퍼 검사 시행은 어떨 때 하죠? 조기양수? 그쵸? 조기양막 파막, 양수가 먼저 흘러내렸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되고, 1시간마다 체온 측정한다는 거는 감염을 생각했을 때 체온을 측정하는 거죠. 특히 파막이 되면 24시간 안에 분만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았을 때 양수가 조금씩 샜어요. 3일 전부터 그래요? 그러면 바로 안티스타트가 되는 이유가 감염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1시간마다 체온을 측정하는 거는 양수와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질출혈의 양상, 태아의 상태를 사정해야 되는 것이죠. 자, 태아보다는 엄마 상태가 더 커요. 왜? 자, 무통성 다량의 선홍색 질출혈이고 전치, 태반의 위치에 따라서 태반과 그다음에 자궁과 유착 정도에 따라서 완전 전치 태반인 경우에는 딱 붙어 있어요. 떼내는 과정에서 자궁 찢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궁까지 절출하는 사태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질출혈이고요. 그 다음에 34주, 32주에 분만을 하게 되면 36주 전에 분만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기가 호흡곤란, 그렇죠? YDS가 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계속 어떻게든 엄마가 출혈 관리하면서 버티셔야 돼요. 그래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질출의 양상과 태아 상태를 사정한다가 가장 우선적인 중재 방법입니다. 그래서 혈액 수액 보충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일단 출혈이 있으면 출혈을 멈추게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태아 상태 모니터링 하면서 괜찮으면 계속 임신 끝 막달까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절대 안정하도록 해주셔야 되고 출혈 양상 확인하는 게 가장 우선적인 간호중재입니다. 자, 전치태반 보세요. 정의는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증상이요. 그래서 7개월 이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반기 이후에 나타나는 무통성 질출혈인데 진짜 이렇게 암적색이 아니고요. 진짜 빨간 피가 그쵸? 바닥에 확 쏟아져요. 그쵸? 바닥에 쏟아지는 상황.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저혈압성 쇼크, 저혈압 빈맥 이거 안 외워도 되죠. 그쵸? 근데 선생님 저혈압 빈맥 나온다는데 이 환자 괜찮네요? 아니에요. 아직은 괜찮다는 거. 아직 쇼크 증상까지는 안 가는데 맥박이 호흡수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출혈이 조금 더 심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의심은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궁저부 높이 증가 동그라미에서 왜 자궁저부 높이가 증가할까요? 아기 앞에 태반이 위치하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궁저부가 훨씬 더 위로 그러니까 태반 위에 애가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더 높이가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질출혈 양상과 태아 상태 관찰하고요. 침상 안정하면서 최대한 임신 유지하고 내진 금지. 그쵸? 질내 삽입 금지, 관장 금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전치태반은 정상분만이다, 제왕절개다. 자, 선택하라 그러면. 자, 전치태반 아까 자궁 내구를 덮고 있는 상태 전체냐 부분이냐에 따라서 정상 변형 전치태반 같은 경우는 전산분만도 가능해요. 그렇지만 완전 전치태반 같은 경우에는 제왕절개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30% 이상의 전치태반은 제왕절개 분만, 또 출혈이 너무 심하면 제왕절개 하지만 자연분만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출혈이 너무 심하면 수혈하고요. 자궁 적출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11번 심장질환이 있는 산모의 분만 시 간호로 적합한 것. 자, 복압의 갑작스러운 변화를 막기 위해서 복대 사지에 압박대를 한다.
맞습니다. 그쵸? 그래서, 자, 분만 직후가 심장병 환자가 언제 위험하다고요? 분만 직후가 위험하다 그랬죠? 그러면 그때 갑자기 혈류량이 많아지면서 심장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사지 압박대를 다 적용해서 심장으로 혈액이 덜 가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부 보고 다리 올리라고요? 그러면 심장으로 가는 혈류量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그렇죠? 틀린 거죠. 그래서 심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리를 내리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반자위를 취하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반자이나 좌측이 취하도록 하면 훨씬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자궁수축제로 에르고빈을 투여한다. 아니죠. 자궁수축에서 에르고빈을 투여하는 것보다, 자, 에르고빈은 메설진하고 유니덜진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요. 자, 이거는 뭐예요? 결국 사이드팩이 뭐였죠? 이거? 에르고빈의 사이드팩, 부작용. 혈압을 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 에르고빈을 투여는 안 하고요. 옥시토신을 투여하게 됩니다. 다음, 제왕절개 분만하나요? 아니죠. 심장병 인부는 자연분만이에요. 근데 자연분만 중에서도 어떤 분만? 흡입분만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완전 열렸어. 10cm가 다 열렸어. 수축이 올 때마다 아래로 힘주기를 한다. 아니죠. 힘주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인물 보세요. 자, 임신 시 혈액이 증가한다는 건 다 아실 거고 가장 많이 증가한 시기가 또 나오죠. 언제? 8개월, 32주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진통시마다 심박출량이 증가해서 심장 부담이 증가하게 되죠. 그 다음에 분만 후 24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다. 왜? 혈류량이 갑자기 많아지면서 심장으로 오는 혈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가 가장 위험하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환자들이 이뇨 현상들이 많이 나죠. 땀 굉장히 많이 흘리고 발한 현상 많이 나고 소변량 굉장히 많이 빠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안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산전간호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휴식하도록 해야 되고요. 별표, 식이별표, 저염식, 고담배, 그다음에 심장병 환자들은 빈혈 갖고 있죠. 그래서 철분 보충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체중 너무 많이 증가시키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자세 별표요. 반자위로 좌측이. 반자위나 좌측이 뭐 이래도 상관없어요. 자, 분만 일기 전에 진통제를 투여하라고요. 왜냐하면 오히려 나중에 통증이 너무 심하면 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기부터 진통제를 투여하도록 해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심장순환을 위해서 머리를 올리고 있으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지금 4번째 땡 나왔죠? 아래로 힘주는 노력은 피하라고요. 왜 그러냐면 좌심실이 비대어져 있는데, 자, 좌심실 혈류를 얘가 막아버려요. 혈류로 가는 거를. 그래서 피하면 좋고요. 흡입뿐만 하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옥시토신 투여하라고요. 그 다음에 분만 24시간이 가장 위험하다 그랬죠. 메설진 투여하지 말라고요. 그 다음에 복대와 사지 압박대를 적용하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17번. 초음파를 검사해서 양수지수를 측정한 결과 27cm였어요. 간호 내용, 중재 내용으로 옳은 거. 자, 양수지수는 어때요? 자궁의 그 복부의 끈을 4포켓으로 나눠가지고 가장 큰 포켓의 길이를 재는 거죠. 이게 양수지수죠. 자, 27이다 그러면 뭐예요? 양수 과다증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 뒷페이지를 하고 갈게요. 자, 양수 과다. 양수 정상적인 게 1리터. 그 다음에 많으면 과다면 2리터. 과소는 곱하기 나누기 5배. 그렇죠?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양수 과다의 원인을 보세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3번째 땡이 나오죠. 3번째 땡, 4번째 땡. 문해와 내수종, 다태아, 선천성 식도폐쇄, 십이지장폐색 등 소화기계 쪽에 문제가 있는 애들이 양수 과다예요. 특히 당뇨병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왜 그럴까 얘네들은? 양수가 구강액의 근원이 되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CNS 쪽에 문해아라든가 머리 쪽에 문제가 있는 애들은 아무래도 먹는 게 시원찮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먹지를 잘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상 양수보다 양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는 양수 과다증의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째 땡, 4번째 땡 꼭 기억하시고요. 양수가 많으니까 정상 주수보다 당연히 커지고 양수 지수 24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27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양수 과다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지니까 그렇지 않아도 배불러서 힘든데 자궁이 커져서 힘든데 2배로 커져 있어. 그러면 더 호흡곤란, 복부 불편감 오겠고요. 그 다음에 양수가 큰 2리터 안에 애기 사이즈로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애기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양수가 뜬 풍선, 이게 풍선이라고 생각하고 양수가 이렇게 가득 차 있고 여기 애기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얘가 잘 만져질까요? 만져지지 않을까요? 안 만져져요. 그쵸? 그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부종이 있게 되겠죠. 합병증은 조산 가능하죠. 그 다음에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새요. 조기 파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가 터져. 이 양수 가다증의 애들이 여기가 새서 터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처럼 태반이 빠져나와, 이게 태반이 아니라 제대가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압박에 의해서. 그래서 제대 탈출이 일어나고 아까처럼 태반조기 박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태반조기 박리, 제대 탈출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이완성 자궁출혈일까요? 너무나 많이 늘어났죠. 우리가 운동해서 뚱뚱한 사람 운동해서 살 빼면 피부가 늘어나죠. 그렇죠? 어떻게 해요? 피부가 늘어나서 보기 싫잖아. 정상적으로 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말 그대로 얘도 2배로 커져 있기 때문에 자궁이 훨씬 2배로 커져 있죠. 그럼 정상적인 자궁으로 돌아오려면 힘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산후출혈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완성 자궁출혈, 그러니까 자궁이 이완이 되어 있어 수축이 잘 안 되고 이완이 되어 있어서 산후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양수천자를 통한 배액이요. 너무 많으면 양수를 좀 빼주시는 게 좋고요. 저염시기 하시면 좋고, 임신성 고혈압과 관련되는 거니까 저염시기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태아심음은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되고, 산후출혈, 아까 이완성 자궁출혈이 있기 때문에 산후출혈 예방하기 위해서 잘 태축하라고, 정상적인 위치로 돌아가라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합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양수 과소는 500cc 이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자, 양수 과소는 어때요? 조기 파수가 됐기 때문에 뭔가, 그쵸? 여기서, 자, 이만큼밖에 없다. 얘는 상대적으로 500cc밖에 안 되니까 반 사이즈 크기예요. 그리고 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어요. 그러면 얘가 500밖에 안 되는 이유로 뭔가 새는 부분이 있겠다는 이야기죠. 그쵸? 그래서 조기 파수, 만성적인 누수, 그 다음에 쌍태아요.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선천성 요로펫에 요렇게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자, 양수 가서는 신장기계 이상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거기서 보시면 되고요. 자, 왜 그럴까요? 자, 먹고 싸고 해야 되죠. 태아가 이 안에서, 태반에서 영양 공급 받고 여기서 양수에 이렇게 있으면서 애가 먹고 싸야 돼요. 근데 신장기계 이상이 있으면 소변을 잘 못 볼 거 아니에요. 먹기는 계속 하겠죠. 그쵸? 소변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점 양수의 양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장계 꼭 기억하시고요. 주수보다 적은 자궁, 그 다음에 양수 지수가 얼마 이하? 5 이하요. 그쵸? 그래서 24, 5 기억하셔야 되고, 임신 주수에 비해서 작은 건 바로 아실 거고, 얘가 많은 물에 애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촉지가 된 반면, 양수 가소는, 양수 가다는 촉지가 잘 안 되는 반면, 양수 가소는 양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금방 아기 태아가 만져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합병증에서는 뭐예요? 아기가 여기서 보면 탯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탯줄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배꼽으로. 근데 많을 때보다 적을 때 양수가 적기 때문에 아기가 있을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이 제대를 압박과 누르고 있을 상황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 압박 위험이 있어요. 그럼 제대 압박이면 디셀러레이션 나타날 수 있죠. 태아 질식 위험이 증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막 내에 생리식염수를 주입을 해요. 양수가 적기 때문에 보충을 해주는 거고요. 또 제대 압박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대 압박을 조금 더 완화시켜 주려는 의미에서 식염수를 보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가 맥박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유도분만 가능하죠. 유도분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분 섭취 증지해 주셔야 되고 수행요법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임신 초기에 발생 시 양막과 태아의 일부분이 유착되어 심한 기형을 초래하는 것은 양수? 유착이 되는 건 뭘까요? 아무래도 양수 많은 것보다 양수가 적을 때 유착이 되겠죠? 양수 과소입니다. 자, 2000cc 이상.
이면 양수 과다. 여기는 맞아요. 양수 지수가 10이야. 그쵸? 24 이상이 돼야 되겠죠? 양수 과다가 되려면. 주 원인은 태아의 선천성 요로 폐쇄이다. 양수 과소죠. 그 다음에 자궁 무력 증가 산후 출혈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궁 수축제를 준비해야 된다. 4번이 맞죠? 파막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행을 권장한다고요? 자, 보행을 양수 과다인 환자한테 걸어다니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양수가 터질 확률이 많겠죠. 양수가 터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제대 탈출의 위험성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 과다증 환자한테 보행은 금기예요. 왜? 아까처럼 제대 탈출 위험성도 있었고 또 어떤 위험성이 있었어요? 태반조기 박리요. 그쵸? 그렇지 않아도 질출혈이 산후에 양수 과다증 환자가 분만하면 질출혈 위험성이 있죠. 근데 걸으라 그랬어. 그럼 태반조기 박리면 또 질출혈. 그쵸? 그 다음에 제대 탈출해도 바로 수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보행은 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